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야 대선 주자 모두 현재 상태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근데 부총리님께서는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과세는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범위, 적용 대상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될 텐데 연말까지 과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업비트인데 4년 만에 총 회원 수가 89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30 세대가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대가 31%고 30대가 29%고 이 청년들이 왜 코인 투자에 이렇게 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산 형성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 뭐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힘들고 지금 뭐 대출 금리가 묶여서 뭐 집 사기도 뭐 어려운 여건이고 당장 뭐 전세값 구하기도 힘들고 자산은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제 하고 이 결국 이제 불안함에 대한 뭐 이 자화상이겠죠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이 잘못된 뭐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걸로 이제 청년들이 이 고위험 투자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코인 거래 상당 부분을 이제 청년층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유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원님 뭐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주고 다 합의가 된 거를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잠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가 그럼 정책 일관성도 저희는 훼손이 되고요. 또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꾸만 정부 보고 이렇게 지금 현재 너무 이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그 유예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거 뭐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뭐 다 법대로 하면 되죠. 그럼 뭐 국민들 어려운 거 고려 뭐로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늘 법대로 제대로 다 했습니까? 그러면은 예? 국민재난지원금 막 주는 거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결국은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부총리?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저 기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유예하겠다 그러면 정부는 뭐 찬성 입장은 아니고요. 뭐 물론 뭐 그래도 뭐 그대로 과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정부한테 유예하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유예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예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우리 지역 중소방송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제 유료 방송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이제 OTT가 이제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환경이 이제 급변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중소방송사 수익이 이제 광고 매출이 하락되니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3사가 이제 지상파가 어려워지고 이 지상파 중앙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방송사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84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16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거의 뭐 40억으로 이제 예산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이걸 좀 지역 중소 방송사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 어려움은 가속화되는데 예산은 6년 동안 계속 고정돼 있으니까 이 해외 사례를 보면 다음 자료인데요. 이 독일에서는 지역 프로그램 제작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민간 방송사에도. 그래서 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데 이 지역 중소 방송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지역 밀착형 방송하고 재난 방송 이 공적 영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좀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줘 주시죠.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요. 꼭 필요하면은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려워지는데 계속 예산이 고정돼 있으니까 좀 더 해서 도움을 줘 보고 그 반은 이렇게 더 어떤 그 다음 방법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뭐 협의하도록. 이렇게 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소수 대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 보시면 오늘 뭐 저희 지역의 이제 신문 언론인데요. 경북 소방서 지자체에서 요소수를 기부 행렬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천 소방서 구급 차량 옆에 김천 시민이 요소수를 기부했고 문경 소방서 점촌 119 안전센터에 익명의 시민이 요소수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고 문제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하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어제 밤 10시 30분에 저한테 누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요소수를 못 넣어가지고 줄 서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은 야간에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휴게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제 옷 이제 추우니까 이 사려고 나와서 이 추위에 이제 옷 막 입고 나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요소수 10리터 사려고 3시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부처님 뭐 계속 접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언론을 보고 이 화물차 요소수 정보 교환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 900명쯤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지역에 재고가 있느냐, 그럼 좀 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파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한다고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국민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스스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요소수 이제 예측 대응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예, 의원님 어떤 이번 요소수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으시고 또 경제에도 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기 이전에 제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 요소가 거의 100% 해외에서 수입해 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금방 문제가 풀리지는 않지만요. 아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릴 때 제가 중국의 경우에 한 2만 톤 정도 요소가 아마 지금은 조만간 이렇게 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시기하고 물량을 뭐 곧 발표할 것처럼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 호주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한 10여 개 국가하고도 그런 협의가 진행이 돼서 제가 보건대는 조만간에 일단 단기적인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건 금방 해소된다고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해소하면서 중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최대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대통령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제 대통령님 말씀처럼 부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단체 카톡방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지금 내 차에 요소수가 떨어져서 운행이 불가능한 시점이 되니까 어디에 가서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공급을 체계적으로 이제 적당한 시점에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느냐 예측 가능성의 부분. 우리 지난번에 백신 사태하고 저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난 그 부총리님 백신 우리 예약 시스템 막 먹통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 참여가 제한이 돼 있어서 대기업 참여시키려면 적정 금액 미만은 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심사를 외부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예외적 고려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번에도 이 요소수 문제가 좀 장기화된다면
이런 좀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우리 뭐 어디에 가면 얼마에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 이런 건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IT 기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 측에서 국방부 측에서 한 200톤 정도 군부대가 갖고 있는 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200톤 정도의 요산이면은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600톤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에 가면 이걸 구할 수 있는지, 이래서 전국에 뭐 한 10대 항만이라든가 주유소에 가면 된다라든가 해서 그런 정보를 제가 신속하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더 체계적으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IC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로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그런 개발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어느 시점에 대해서 막 중구난방이 되는 시점에 그때 개발이 들어가면 네. 그 시스템이 또 불안정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더 혼란스럽고 우리 이명숙 과기부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번에는 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백신대 한번 우리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지금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또 좋은 소프트웨어 아이디어신 것 전문가시고 같습니다. 이명숙 장관님 특히 이번에는 좀 여기 뭐 우리 네이버 특정 뭐 플랫폼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봐도 주유소에 뭐 휘발유 엄마, 경유 엄마 다 표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 요소수가 얼마에 어느 정도 양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수치만 취합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예. 빨리 이렇게 오픈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차가 서게 생겼다 막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뭐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는지를 저 국민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하고 지금 좀 체계적으로 지금과 같이 의원님 제안하신 방식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아이디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보가 공개되면 뭐 지금 뭐 어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뭐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뭐 그것도 단속을 하고 뭐 비싸게 팔고 뭐 기름을 넣어야 요소수를 또 준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일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공개가 되면 그런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정보를 좀 모아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제부총리님이 예. 주관하셔서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 화력 발전이 15%가 멈춰설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고 이제 난방 수요가 높아질 텐데 이게 이제 차량용 말고 산업용 요소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부총리?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저기 신문에 있는 것처럼 뭐 화력 발전이 멈춘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저런 사태가 안 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에서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에는 차량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이번에 확실하게 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앞선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 질의에서도 이제 이 요소뿐만 아니라 점유율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재들이.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 대응 일지를 보면 코트라에서 10월 초에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부에다가 20일 뒤에 알렸고, 저는 지금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 잘했고 못했고 이거는 뭐 지금 때늦은 그거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더 이렇게 모니터링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걸 좀 매뉴얼화 시켜서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부총리. 예, 보다 아까 의원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트업을 하고 또 해당 품목에 대해서 심지어는 조달청에서 전략 물품으로 전략 물자로 비축도 한다든가 해서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부 장관님. 예. 네, 의원님. 지금 이거 불법 행위 유통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점 매석 네. 또는 그 뭐 가지고 있으면서 방출을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이거 과기부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네. 이거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어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격을 이렇게 약간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점검해 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게 뭐 어려운 시기에 극소수의 어떤 욕심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네. 환경부에서 사전에 차단해서 민심이 좀 이렇게 사나워지지 않도록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총님 다시 한번 뭐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마스크 사태도 겪었고 또 백신 뭐 시스템 먹통 사태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 거고 예측을 못하는 거에 대한 네. 이 여러 가지를 잘 과거 경험을 고려하셔가지고 꼭 요소수 문제가 이 다서민들이 많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화물차, 뭐 택배 다 그런 거고 또 우리 전략물자도 소방차, 저 군용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 주시길 좀 간곡하게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저기 군대에서 뭐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이제 쓰기로 했다. 이거는 잘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국방부 장관님 안 나와 계시면 이게 우리 군대 전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다 이게 다 노출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전체 군부대에서도 뭐 400몇 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200몇 톤을 뭐 예, 그거는 그랬죠. 전력의 몇 달치라 훼손이 그러고 없는 있죠.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200톤 정도는 큰 문제 없이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예. 국방부가 근데 뭐 판단을 한 것 질의 같습니다. 답변 과정에서인가 전체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이 초과 세수 부분을 그 내년으로 넘겨서 이제 뭐 이 재난지원금 혹은 뭐 다른 이름으로 지금 방역지원금을 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초과 세수가 지금쯤 이제 정확하게 산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까? 제가 보건데 저희가 이제 세수가 7, 8, 9월 달 이럴 때는 한 달에 한 30조 정도 들어오는데요. 11월, 12월 달은 그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10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초과 세수가 금년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이거는 결산에 의해서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 결산 절차가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건 시간이 제가 없어서 그런데 네. 그래서 이거 내년으로 넘겨서 잡는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두 번째인데요. 그거는 이제 올해 초과 세수로 걷어들인 걸 내년으로 넘기면은 결산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올해 징수를 안 하고 이제 내년에 납부하도록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납부 유예.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너무 영세 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 유예 조치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출을 갖다 상환 유예해 주는 것처럼 세금도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를 해주면 그건 내년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세수를 납부 유예를 해줘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그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납부 유예해 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유예해 주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는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고요. 그런 거로 가면 예.